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예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1번 파트에서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모서리와 왼쪽에 있는 이 모서리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측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에서 정면도인 X세트면을 선택을 하고 서클을 그립니다. 서클의 사이즈는 두 파트가 조립이 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조립이 되는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보고 참고합니다. 8파인데 A라고 해서 치수를 알 수 없습니다. 공차 1mm를 준다면 8보다는 1mm가 작은 0.5 공차를 준다고 했을 때 8보다는 1mm가 작은 7mm로 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클의 치수를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7mm. 그 다음에는 이 아웃라인을 라인 그리기로 추가해 줍니다. 직선과 호로 아웃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평 라인도 하나 추가해 주고요. 구속 조건 가운데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라인과 호를 좀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 가운데 동심원 구속 조건으로 서클과 호를 동심원으로 구속을 시켜줍니다. 탄젠트 구속 조건이 접선 구속 조건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직선과 호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치 치수, 디멘션에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호의 크기는 반지름 8mm, 그리고 사이즈는 16mm. 당연하겠죠? 네, 호가 8이니까 그 중심선은 16mm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서클의 중심과 상단 라인까지 거리는 22mm,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수평 라인과 상단까지는 12mm. 전체 거리는 입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혹시 전체 거리를 확인해야 된다면 호의 접선을 찾는 방법은 호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둔 채로 우클릭을 하면 원호 접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서 호를 선택하고 상단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전체 거리는 이미 30mm로 확정되어 있겠죠. 네.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돌출을 이용해서 1번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출 단축키 2를 누른 다음에 아래 부분부터 전체 거리 대칭으로 하고 전체 길이를 두께를 입력해야 되는데 역시 B라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B 지점은 바로 여기에 끼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6mm니까 공차 0.5mm씩 양쪽에 준다면 최대 5mm로 보면 공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리를 5mm로 하면 네, 공차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다시 키고요. 두 번째 돌출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원과 전체 상단 부분을 선택하고 대칭 전체 거리를 13mm, 도면에서 13mm 확인하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잠시 스케치 끄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머리 부분 옆에 있는 튀어나오고 있는 돌출 서클을 그려보겠습니다. 서클의 크기는 여기 5mm입니다. 네. 스케치에서 연못을 선택하고 5mm 서클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입력했고요. 다음에 중심을 맞춰 보겠습니다. 일직선상으로 정렬을 시켜 보겠습니다.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서클과 오리진의 원점을 선택해서 정렬시키고 서클의 중심과 상단까지의 거리를 6mm를 함으로써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돌출을 선택해서 원을
돌출을 합니다. 값은 얼마냐면 이 절반 가운데서 이 부분이니까요. 그죠? 12.5에서 8mm를 빼면은 4.5mm가 남겠네요. 그죠? 네. 한 방향으로 4.5mm 돌출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미러를 이용해서 배열을 해 보겠습니다. 작성해서 미러, 그리고 미러의 옵션에서 유형을 피처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 타임라인에서 마지막 실행했던 돌출 3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러 평면은 YZ면이 되겠죠. YZ면을 선택하면 반대편 면에 돌출 부위가 미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이제 못대기는 3, 못대기는 C2, 챔퍼는 2mm입니다. 내 모서리 못따기에서 상단 큐브에 내 모서리 선택한 다음에 2mm 모를 따주고요. 그 다음에 수본을 입력해야 합니다. 스케치 작성해서 정면을 선택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수본은 4번으로 할게요. 04로 하시고 크기가 크니까 8mm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중간 정렬 해서 정렬을 하고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돌출 2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1mm로 잘라내 줍니다. 그러면 홈이 파이겠죠. 네, 1번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2번 파트를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2번 파트의 모델링을 시작하기 앞서 기준을 정한다면 1번 파츠와 축이 되어서 연결되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서클의 크기는 8mm입니다. 자, 스케치 작성해서 작은 면은 파트 1과 마찬가지로 XZ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그리기 전에 먼저 투영을 통해서 파트 1번의 서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본체를 꺼놓고 보면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그리기로 먼저 2번 파트에 대략의 라인을 선과 대략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가운데 수평 라인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이번 아랫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에서 호, 그리고 한 번 더 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직선을 그리고 가이드선은 이렇게 위에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내려오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생겨서 작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서클을 하나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중간 직사각형을 하나 더 추가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조건에서 동심 구속 조건 선택한 다음에 서클과 호를 동심원으로 구속하고요. 역시 호와 서클을 동심원으로 구속을 합니다. 가운데 서클도 그려야 되겠다. 그죠? 네, 가운데도 8mm의 서클을 그려서 파트 2의 서클을 확보해 줍니다. 역시 동심원 구속 조건을 확인하고요. 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치수 디멘션을 선택한 다음에 호의 크기는 8mm. 접선 구속 조건이 빠진 게 있네요. 네, 호와 직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서도 호와 직선을 선택해서 접선 구속 조건을 확인해 주고요. 치수, 이어서 계속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호와 아랫부분의 길이는 20mm, 서클과 왼쪽 라인까지는 20mm, 그 다음에 호의
서클의 크기는 4mm, 호의 크기는 8mm, 마지막 호는 5mm. 그리고 서클과 바닥까지의 거리는 5mm. 서클의 크기는 4mm 맞죠? 네. 그리고 구속 조건에서 수평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한 다음에 서클의 중심과 중간 직사각형의 중심을 수직으로 일치시켜 주시고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12mm, 12mm, 폭은 8mm. 그리고 전체 바닥에서부터 호 역시 호의 접선을 선택한 다음에 호 끝에서 전체 길이는 25mm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두 라인의 높이를 도면에서 보면 25와 31, 네. 바닥에서부터 25,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점선은 31, 네. 그리고 전체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는 40mm. 그 다음 중간 직사각형과 아래 바닥까지의 거리는 4mm. 네, 모두 구속 조건이 다 됐다 그죠? 네. 이 부분 사각형이 아니라 필렛이 먹혀 있죠. 네, 이 부분은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못대기는 C, 라운드는 R3. R3은 나중에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를 마무리할까요? 네. 그리고 상단에 전체 폭 16mm와 반지름 8mm 등등은 이미 중복된 숫자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네, 1번 본체를 켜보겠습니다. 자, 돌출 명령어인 돌출 단축키 2를 선택한 다음에 윗부분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두 파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대칭으로 전체 길이는 13mm입니다. 네. 13mm 잘라내기가 아니라 세 번째로 해야 되겠죠. 네, 확인을 하고요. 1번 본체를 잠깐 꺼놓고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파내야 되니까요. 그죠? 파내는 두께는 6mm입니다. 다시 스케치 4번을 5번을 키고요. 돌출 2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부분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칭을 선택하고 잘라내겠습니다. 전체 길이를 6mm만큼 확인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파트 1을 켜보면 이렇게 이미 공차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랫부분 스케치는 한쪽 방향으로 돌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1을 누르고 아랫부분을 선택하고 한쪽 방향으로 두께는 6.5mm 6.5mm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쪽 부분 모서리를 필렛을 줍니다. 필렛은 표시 없을 때는 3mm라고 했습니다. 필렛 선택한 다음에 네 모서리 선택하면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3mm 확인. 그리고 스케치를 끄면은 네, 이렇게 두 개 파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파츠를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어셈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기 위해서 두 본체를 컴포넌트로 변환해야 됩니다. 본체 1번과 본체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본체에서 구성요소 작성을 선택해서 두 개의 본체를 파트 1과 파트 2를 만들고요. 먼저 간섭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검사에서 간섭, 구성요소 1번과 구성요소 2번을 선택해서 계산을 눌러보면 간섭이 발견되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자,
조인트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해서 두 번째,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선택한 다음에 1번 파츠와 2번 파츠를 각각 한 번씩 선택하고 접합의 유형은 회전으로 선택하고 회전될 지점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 서클이 만나는 지점이죠. 서클의 중심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회전되는 형식으로 조인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조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 파츠를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2번 파츠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고정을 선택한 다음에 1번 파트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출력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상단에 현재 캡처 통해서 위치 캡처를 해줘야 합니다. 또는 깃발을 선택해서 각도를 선택하면 되겠죠. 90도. 네, 저쪽으로 마이너스 90도. 이쪽 모습으로 출력한다고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출력은 0도 상태에서 출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캡처를 해서 이 모습으로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D 프린트 운영 기능사 4번 예제 모델링을 마치겠습니다.